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오시는 이제 민원 때문에 오시는 주민분들이 예비군들을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해요. 예비군들도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잖아. 당연히 엘리베이터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에서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해주세요. 이런 민원도 나와요. 그래서 임명된 선배 중에 지방을 가신 분이 있어요. 저도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선배들이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대요. 나갔는데 저녁 먹는가 싶어서 나갔는데 이미 선배들은 저녁 먹고 술까지 한 잔 다 먹고 거의 끝나가는 분이 불렀던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뭐 본인 진짜 조금 먹고 잠깐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왔으니까 한턱 싸워 그러면서 본인들 먹은 거 결제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역 코치 예정군입니다. 오늘은 예비군지휘관 5급 군무원 현직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지휘관이랑 선택지를 생각을 안 하고 나왔어요. 처음에 그 지역방에서 하던 관리대대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조직편성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도원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도원관으로 계신 이제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 예비군 지휘관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험은 만점을 받아도 못 간다. 직장은 만점 받아도 안 되고 지역도 만점 받아도 떨어진 사람은 수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만 들었었으니까 저는 이제 조기 전역한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격하기 어렵다. 3년에 시험을 6번의 기회가 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역을 생각할 시기쯤에는. 그리고 사실 또 군복을 입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이런 생활에 지쳐서 나가는 건데 다시 군복을 입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근무를 특수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소방 특채를 하려고 했고 그 시험을 사실 한 번 쳤어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코로나 터졌던 시기랑 겹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최종까지 가긴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 시험을 다시 해야 되나 소방관실 준비를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있는 찰나였는데 저는 그때 직보 기간이 끝나고 수입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후배들 보면은 수방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싫고 그래도 이제 정규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예비군 사무원 자리 공고가 뜬 거예요. 전직 지원처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에 집 근처에 예비군 사무원 자리가 떴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군 연대장님이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하셨죠. 저는 소방을 가면 급수가 9급이야. 근데 이거는 5급이니까 이거는 기회가 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소방은 나이 정량 고려해서 만 42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걸 안 되면은 이거를 다시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설득에 해서 결국 이제 학원을 나가게 됐고 이제 뭐 합격을 하게 됐고 1년에 시험을 2번 있는데 4월이랑 10월에 시험을 2번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전역을 하면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10월에 있는 시험을 볼 수 있겠죠. 네, 그 10월을 기준으로 시험을 총 6번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25년 후반기, 16년 전후반기, 27년 전후반기, 28년 전반기까지 이렇게 총 6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역하는 시기도 진짜 중요한 게 시기를 잘못하면 기회가 한 번이 날아가는 거죠. 5번밖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예비군 지휘관을 고민을 하고 전역을 한다면은 그 시험을 6번을 다 응시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군에 있을 때는 그걸 알아보기도 쉽지 않으니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동이든 예비군 지휘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후배들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전역하려고 하냐 이거 왜 물어보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 관리 직렬을 시험을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전화해서 그 예비군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다 답변을 해줄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정보가 엄청 좁잖아요. 전에 있으면 잘 모르고 그리고 일에 묻혀 살다 보면은 알아보기 힘든데 한번 시간 내가지고 그냥 그 근처 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학원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원도 사실 찾아가서 막 시간 내서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학원에서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전국 예비군 지휘관만 3,00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한테나 전화해도 아마 물어보면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네, 거의 소령 진일 때 전역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가 결혼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아내는 제가 군 생활을 계속 해야 하면 주말부로 지내거나 아예 몇 달 동안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싫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전역하는 걸 반겨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처갓집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직업을 그만두고 나간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하고 그런 게 많으셨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주시는 분이니까 관계가 없었지만 장인어른께서 처음에 예비군 지휘관을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소령으로 전역했을 때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길이 있는데 왜 위험한 소방관을 하려고 하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시험이 쉽지 않다. 기회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기 전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합격의 보장이 어렵다. 이게 다른 선배들보다 시험을 월등히 잘 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했던 거고 저집에서도 못 믿었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본인의 아내랑도 다 상의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소방을 포기를 하고 이걸 해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사실 장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좋은 결론이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행복해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안심하지만 만약에 근데 합격을 못했으면 그런 것도 없었겠죠. 결국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된 거고 부모님들도 사실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직업이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60년대 저희 부모님이랑 그분들이 이제 그 유년기를 거치고 20대를 거칠 때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분들이 막 학교에 앞에 장학금도 주고 무슨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예비군 지휘관들이 항상 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예비군 지휘관과 지금 예비군 지휘관 이게 되게 차이가 커요. 사회적 지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 인식이 박혀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예비군 지휘관이고 그리고 사실 제 나이 때 5급이라는 급수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또 조기 전역을 해서 30대인데 5급을 달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나 장애 전문의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다뤄오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합격을 했을 때 가정이지만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군 출신으로서 갈 수 있는 소령 출신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사실 장인 장모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소령 진급하고 나서 되게 저를 좀 많이 받아주셨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딸과 계속 평생을 살아갈 사위를 바라봤을 때는 위험성 있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보장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장을 원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실 군 장교로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뭐 자랑스럽고 그한 일인데 사실 가족을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되니까 솔직히. 당직도 서야 되고 그다음에 전방에 가게 되면 진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사실 가족은 포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요즘은 그런 시선이나 아니면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가족을 더 이해하고 가족을 더 챙겨야 되는 분위기라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저는 가족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가족들 신경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례랑 예비군 시간은 주민센터 그 시간이랑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주민센터 9시에 시작해서 18시에 끝나죠. 저희도 9시에 18시에 끝나는데 보통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오긴 오겠죠. 다른 분들. 그냥 이거는 저가 아니라 예비군 시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아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그날 해야 될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근 행정병 상근대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이제 더 언급을 해주시고 근데 요즘에는 동료님들이 책임감도 많아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훈련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통지서를 부과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 상근의 동대행정병들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업무들은 동대행정병들이 다 직접 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거죠. 여기서 1등은 너가 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을 다 해서 주죠. 통지서 같은 경우도 다 출력해서 문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발송 준비를 행정병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다녀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는 거고 지금 현역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문화가 많이 변했잖아요. 핸드폰 반입하고 이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과 이런 것들을 행정병을 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지금 현역도 많이 달라졌지만 군대 행정병들도 사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군대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선에서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을 군대장들이 나눠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행정병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돼. 사실 업무가 어려운 업무는 아닌데 놓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쁘면은 뭐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바쁘지 않은 경우는 그날 전 출입자들 편성하고 출입자들 연기 처리나 이런 거 하면 1시간 하는데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면은 예비군분들 편성 카드 다 일일이 뜯어보면서 뭐 훈련에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런 시간에 평소 안 했던 일들을 꺼내서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이 바쁜 날은 현행 업무를 하고 적은 날에는 수시 업무가 적은 날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연기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는 날짜가 맞는지, 원래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편성카드를 일일이 보면서 인원의 훈련 결과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실 현역들보다 뭐 자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인원들이 사실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집에 결손가정이거나 불안 환경에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예비군 지원하면서 느낀 거지만 훈련을 참석을 안 하거나 계속 무참을 만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안 받기 위해서 통지서를 받기를 피해 다니거나 그런 인원들을 보면은 되게 10%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없어서 본인이 애를 혼자 키우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상부들도 사실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결손가정이거나 어렵거나 이런 건데 예비군 지휘관분들이 과거에 군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과거라고 얘기하면 90년대도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 군생활을 해오실 때 그 현역을 대하던 태도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병사 관리했던 시스템이나 아니면 병사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도는데 행정병 오는 인원들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아무래도 기준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많이 내려놔요. 인원들한테 인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내려놓고 대하면은 사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도 사람의 차이인데 계속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은 생기고 아는 사람은 안 생기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40대 분들이 20대 초반 인원들을 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죠. 대할 때 이 인원들의 그 성향이나 20대 초반 인원들의 그 특성을 파악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고 사실 관심병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기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트러블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 관심병사 아닌데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은 일을 시키는 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저는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내려놓고 예전에 제가 어느 군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 중대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간부님들이 병사에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르다. 근데 이거를 본인 기준의 그릇을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애들을 자꾸 담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관심병사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사람들마다 업무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그릇에 놓고 생각을 하는 거다.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른데 그 사람의 그릇 기준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소위 생활하면서도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병사들을 대할 때 걔네들의 업무 그 그릇을 보고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도 계속 나의 그릇이 아니라 애들의 그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이상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아니 그러면 와서 뭐 일도 안 하고 뭐 걔는 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트러블을 안 만들고 걔를 배려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이 어떤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오는 인원들의 그릇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내려놓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사실 트러블이 생길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건 업무적인 부분인 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저에 대한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하고 너 이거밖에 못하는 식이 되면은 그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상근의 의원님들이 그게 있는 거는 다 아시잖아. 근데 지금은 월급이 올라서 공식적으로 육군에서 알바를 못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진짜 몰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죠. 육군의 지침이 이렇다. 근데 네가 몰래 하면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지침을 얘기해줬고 네가 이거 알바를 몰래 하다 걸렸을 때 페널티까지 얘기해주죠. 근데 걸렸을 때 네가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꼭 얘기해줘. 근데 결국 선거상회점에 들어오는 달이랑 정문수당에 들어오는 달 명절 상여금 나오는 달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선거연봉제라 그런 수당들이 전부 다 분봉의 12분의 1로 포함이 돼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이 달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12분의 1로 나눠서 분봉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 나오는 이제 뭐 급식비나 가족수당 이런 것들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현역이 나오는 전문수당, 선거상여금, 연주휴가비 이게 10분의 1로 해서 분봉에 포함이 됐어요. 저희는 항상 똑같이 들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게 이제 초반에 차이가 있는 게 선거연봉제가 결정이 되는 게 선거상여금이 4월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저희도 이제 4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등급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선거상여금 1, 2, 3월 거는 안 들어와요. 빠져있다가 4월 달에 1, 2, 3월 거 한꺼번에 그리고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균일하게 그리고 또 차이가 좀 있는 게 제가 호봉은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분법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선거상여금이 만약에 작년에 받으면 그게 분법이 더 올라갔다가 제일 낮은 등급을 받으면 그다음 내년에 제 분법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12분대로 나와서 들어오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5급 14호봉인 거예요. 15호봉인 것 같은데 세전 한 550? 빼고 나면 한 400씩 거기다가 초과 빼고 오는 거니까 초과무수당 그전에는 원래 47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대돼서 57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러거나 아직 애들이 어리고 가족이 또 직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초과근무를 거의 못 찍기 때문에 저는 초과근무를 많이 받지는 않는데 초과근무를 50시간 다 찍고 하면은 세전 1억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떼고 다 떼고 이러면 8천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 업무량에 1억이면 그리고 솔직히 집 가까이 있으면 더 출퇴근하기 편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전 작년에 8천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는 아니죠. 적은 많은 돈은 아니고. 대신에 현역대의 업무랑 사실 비슷하잖아요. 급여 수준을 봤을 때 사실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량의 차이가 커요. 소령 때는 사실 맨날 5시, 6시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면 11시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중에 2, 3시 퇴근하는 것도 막 다반사였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게 다반사였으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사실 만족스러운 거죠. 소년 때는 일이 많은데도 다 못하잖아. 다 못하고 버리거나 솔직히 그냥 대충 하는 일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까우신 분들은 제 동기는 바로 집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복잡한 출근 시간에 피해서 오니까 한 40분 정도 걸려요. 이게 군인 기준에 봤을 때 군인들은 다 관사를 주고 집 앞에 살잖아요. 군인 기준에 봤을 때 40분이면 많은 거예요. 근데 사회에 있는 분들은 기본 출퇴근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분이면 제가 왕복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짧은 거예요. 출퇴근 거리가 3km 정도니까. 근데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대개 보통 그 지역 안에서 살거나 그 지역 옆 도시에서 살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면 그리고 또 이제 도시임지에서는 지하철 있는 곳은 지하철 인근 사시려고 하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려고. 왜냐면 차는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기름값이 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 차이는 크진 않는데 업무량의 차이가 크니까 저는 현역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족을 챙긴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가족들이 와닿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주말 부부였다면 아내가 이제는 항상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보기간 때 애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아빠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이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게 차이가 큰 거죠. 사실
저도 결혼을 안 했으면 전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가족 못 챙기니까 거기서 회의감도 들어서 나온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일의 양의 차이가 큰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은 많은데 100가지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해도 100가지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100가지 일이면 100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일의 업무량이 뭐 적다기보다 그냥 사실 업무들이 쉽고 내가 고민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아니고 거기서는 기한을 해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의미 없는 문서들이 많잖아요. 계획 보고 솔직히. 결과 보고 시작해서 그 의미 없는 수십 장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나면 그냥 바로 사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일들이 일절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기한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예비군 관리 훈련시키고 지역방위 작전을 위해서 여기 관계관들이나 지역분들이랑 친밀감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을 붙이고 앉아서 일해야 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사실 애들을 크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초등으로 막내 전화가신 선배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지금 50대 분들은 사실 현역 때 아기 출산하는 것도 못 보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출산을 해서 출산하는 것만 보고 들어가서 일했다고 하시는 분들 아직 지금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 출산할 때도 옆에 있었고 지금 애들 크고 있는 걸 계속 옆에서 보고 있고 가족들이랑 매 주말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가족들과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현역에 있으면 사실 가족이 없었겠고 그리고 지금 만약 계속 남아있었으면 저는 강원도가 있었을 거예요. 저 그때는 재경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족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살았겠고 그럼 제가 자녀들 크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많이 하시잖아요. 육아휴직을 해서 와서 살았던 그것도 이제 한정적인 거예요.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하고 아이들 클 수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비군 시간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보람을 느낀다기보다 되게 안타까운 걸 많이 느끼는 게 살면은 자기 주변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제 그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걸 뉴스로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비군 시간하면서 많이 보는 게 예비군이 훈련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어느 분은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그러냐고 아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갓난아기를 놔두고 집을 나갔대. 그러니까 아기를 볼 사람 자기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그렇다고 그 갓난 애기를 놔두고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연기 원서스로 동대에도 못 오는 거예요. 애기가 어려서. 그런 경우 제가 막 서류 다 해서 가서 직접 그냥 받아오고 이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 어려워서 훈련을 못 나오거나 진짜 사정이 있어서 훈련을 못 나오는 분들이 고발당하지 않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연기를 도와줘서 고발당하지 않게 해주고 어떻게든 훈련을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그런 것들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보람인 거죠.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예비군들은 항상 제가 작계훈련 하면서 언급하는 게 있거든요. 예비군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훈련을 막 부대에서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 임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 사정이 있어서 훈련을 못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진짜 고발당하지 않고 법자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 훈련 예비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주려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게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보람이라고. 그럴 때는 뭐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저희도 사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지키는 거니까. 지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그래도 보람을 찾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예비군분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비군들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자기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막 진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막 진단서도 제대로 안 떼서 연기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래도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연기를 하게끔 만들어주죠. 이거를 훈련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과 아닌 분들은 대부분 달라요. 진짜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도와주죠. 아니면 어떻게든 서류를 그 요건에 맞게 계속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게 해주는 게 큰 그런 거죠. 사실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생길 일이 잘 없는데 주민센터에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일이 그냥 저는 그 트러블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5급이잖아요.
같은 동장이랑 똑같은 건데 본인을 그만큼의 대우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는 뭐 하는 일도 다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사실 동장님들 중에 간혹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동장은 1년 있으면 가거든요. 업무상 얽힐 일이 거의 없어요. 훈련 때 장소 협조하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도움을 받을 일은 대부분의 팀장이나 고치 팀장님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면 되고, 뭐 동장이 말을 잘 통하면 동장 통해서 교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트러블하고 생길 만한 일들은 잘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훈련에 인원 생기는 문제인 거죠. 훈련 장소. 왜냐면은 행정복지센터 대부분을 다 거기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문화센터를 해야 되는 곳이 곧 훈련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동장이나 팀장들이 나서서 그 문화센터 오는 주민분들을 이 훈련을 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이제 강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예비군 지휘관 해야 되니까 그냥 손 놓고 그냥 동생님이 그분들하고 말씀해가지고 협조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비군들도 사실 이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혹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편이 돼서 예비군들이 마치 불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동장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비군들도 우리의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걸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당연해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동장님의 모습이면 아예 예비군 분들이 그 동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동장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었고 다 어떻게든 저의 편의를 가지려고 하고 협조를 잘해주려고 발벗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동장이나 동대장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동은 제가 들어왔던 동은 동 오시는 이제 민원 때문에 오시는 주민분들이 예비군들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해요. 예비군들도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잖아. 당연히 엘리베이터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했을 때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해주세요. 이런 민원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장님이 오히려 이제 생각이 올바로 되신 분이면 그분들 민원분들한테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나거나 비상시에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장님이 아예 예비군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동대장과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예비군들한테 처우를 더 안 좋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있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직원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진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동해 행사가 있으면 다 지원을 잘 해주고 참석을 잘 해주고, 그리고 가끔 동 직원분들 고생한다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동생을 만나서 뭐 가끔 뭐 말 나누는 팀장들 만나서 잘 이렇게 관계 유지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동 직원들도 저희가 나서서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예. 동 직원분들도 대부분 여성분인데 2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조금만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희는 새들어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워라벨 최고의 집합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예 워라벨이 중요해서 야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초등부 자체 아예 안 찍는 분도 있어요. 현역은 체력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일이 바빠서 체력다를 못 하잖아요. 여기도 체력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나가서 운동해도 전혀 관계가 없죠. 사실 여기 저희 동에 작전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 지역의 내용들을 속속히 파악을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녀요. 사무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것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러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다 발로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체력 다니는 시간에는 운동을 하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작전 지역 확인을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부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회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계속 확인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이 지역이
아낌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장들도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직접 현장 가서 만나 뵙고 관계 유지하고 가서 물건도 좀 팔아주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행정적으로 할 일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지역 방위를 위해서 그 자치단체장들과 아니면 그런 분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적 확인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녀요. 근데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은 게을러지거든요. 사람이 게을러져. 그냥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게 돼요. 그런 고민을 안 하면 매너리즘이 계속 빠지게 돼요. 물론 제가 뭐 그날 몸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좀 그래서 계속 사무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적으로는 이제 부지런히 또 다녀야 또 체육대회 시간에 여기 여건이 좋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전자체육도 있잖아요 수요일에 전자체육 시간에 이제 주변분들이랑 같이 여기 주변에 선물배 동호회원들이랑 탁구를 쳐도 되고 아니면 같이 등산을 가도 되고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저는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여건이 좋으니까. 아 근데 현역 생활하면 너무 워라밸이 앞살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직업으로 해도 사실 현역 때 군생활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는 제일 좋은 게 진짜 가족 챙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사실 이게 본인의 인생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군생활을 매진을 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군생활을 대충 했는데 잘 되는 분도 있고 그건 진짜 사람의 개개인의 운과 그런 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진짜 섣불리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그냥 근데 돌아보면 군생활을 진짜 거기에 묻혀서 살았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을 보는 시각도 좁아지고 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 나와보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물론 전역한다고 해서 계속 군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도 충분히 열려있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또 갈아 넣어야 되겠지만 쉽게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인생이 그냥 쉽게 흘러가고 얻어지는 게 없고 본인이 노력해서 근데 군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노력의 여하에 달린 것 같아요. 솔직히 운이 좋거나 배경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자괴감이 들거나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냥 본인의 인생만 놓고 보는 거죠. 근데 군생활도 솔직히 노력을 많이 해야 성공하는 확률이 크잖아요. 특히 육사 아니고 일반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나와서 뭘 하든 똑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역을 하게 되면은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노력을 적게 하고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전역을 할 거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면은 쉽게 들어가는 곳 직장은 쉽게 없어지거나 쉽게 잘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엄청난 노력을 해서 기반을 다져서 성공하는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유혹이 되게 많았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유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막 쉬는 시간에 자꾸 막 공지 뜬 걸 찾아보고 사실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여기저기 막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다 찔러도 보고 솔직히 면접 보러 오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많고 결국에는 끝끝내 노력을 해서 본인이 성취를 해야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은 사실 단계별로 성취를 해야 평생 가는 거죠. 사회에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면은 평생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역에서 보면 후배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사업해서 진짜 성공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막 끝도 없이 잘 나가요. 근데 보면은 시간을 그만큼 갈아 넣었어요. 진짜 시간과 노력을 엄청 갈아 넣어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막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거죠. 공부도 그랬겠지만 군에서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요즘은 가족이 우선이고 그리고 군은 워라밸이 진짜 거의 폭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고 이럴 거라서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의 각오를 하고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 전역만 생각했지 아무런 고민 없이 각오 없이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진짜 들여야 군에서 진급할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뭔가 얻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계속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역을 결정했을 때도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뭘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전역해라 군에 왜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군에서도 결국 진급하려면 노력을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나와서도 본인이 다른 직장을 찾고 싶어도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어야 돼.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대접이 좋지 않아. 그냥 소리만 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곳을 들어가면 뭐 월급, 군생활 경력 인정 하나도 안 해서 사실 사회초년생이 되는 거야. 월급 연봉 3천 막 이렇게. 뭐 솔직히 대위 말 소령 진급할 때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연봉 6천 넘잖아요. 그러다 그냥 반토막 나는 건데 그냥 그렇게는 사실 못 가거든요. 이미 눈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에 비슷한 수준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와서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본인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든 열심히 하면은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갈아 놓으면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녁과 동시에 대부분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겨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였는지 자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고 또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모르는 후배들이 연락이 많아요. 특히나 저는 그냥 저랑 비슷한 상황인 후배들이 연락이 많아요. 조기 전역을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령의 진급이 예정이 돼 있거나 소령진 아니면 소령이 진급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지금 대위인데 소령 진급을 하고 있는 인원들 그 시기 때 10년 차의 전후의 시기에 있는 후배들이 연락이 많아. 시험을 준비를 어떻게 했냐, 왜 전역했냐, 아니면 본인이 전역하면 이게 합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막 만나서 제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처음 보는 인원들이고 그 인원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만나는 게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요즘에는 뭐 인스타로 질문만 오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만 해줘. 최근에는 많이 안 왔고 한 2, 3개월 전에 한번 그래서 뭐 보통 연락 오는 게뭐 본인도 이제 조기 전역을 해서 내년 시간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질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어보러 질문을 정리해서 저한테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래도 답변을 해줘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조기 전역 한다고 해도 물어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생활 할 때도 사실 동료들이랑 그렇게 연락을 많이 안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완전 거의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군생활 할 때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살았지 주변과 연락을 많이 하고 모임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제가 다닐 때 3학년 다닐 때 연대장이라고 하고 하나만. 사실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나와서 수업만 들어봐라. 그래서 그냥 주말에 그냥 수업만 들어 나왔던 거예요, 한동안. 갔는데 이미 그 전에 공부하시던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이제 수업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든 생각 그거였어요. 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물론 모든 게 처음 시작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데, 두려움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공부했던 선배들이 제가 학원에 갔을 때 당시에는 많이 뽑지 않을 상대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 지금 못해도 1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수업할 때 가르치는 교수님과의 교류,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 당장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갔을 때 진짜 그런 확신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몇 번 나가다 보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배우 차이도 있고 급수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워라밸의 차이도 있고. 물론 동기나 후배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부사관들 중에 소방 근무한 사람들도 현역 때 비해서 생활에 만족을 하죠. 엄청 만족을 하죠. 소방을 갔어도 뭐 제가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소방보다 여기가 훨씬 워라밸이 좋으니까. 대위이기 때문에 사실 7급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추세로 이제 7급은 많이 뽑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훈련대 창설 동시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7급은 결국에는 그 공석들이 퇴직자들에 대한 공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이 많이 남은 시기라 사실 7급은 희망이 없어요. 한동안은 적게 뽑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미 전역을 결심을 했고 이걸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뚫고서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고민하는 시기면은 대위로 나와서 7급을 보라고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회가 2번 더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3차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후배 상황을 봐야 되겠죠. 사실 자력도 열어볼 수 있고 그 자력을 열어봤을 때 진급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군생활할 때 소령 진급을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소령은 진짜 본인의 자력이 바닥에 있어도 그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얘를 진급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소령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시킬 수 있어요. 그분들을 봐왔어요. 본인이 자력이 바닥이었는데도 소령의 진급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년부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까지는 장성급 지휘관이 신임하고 아껴서 얘를 어떻게든 진급시켜야겠다고 결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력이 안 좋더라도 일단 눈에 들고 할 수 있으면은 진급을 해서 소령으로 나와서 예비군 지휘관 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근데 대위로 나와서 예비역 진급을 해서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군복무 동일하게 소령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과의 복무 기간에서의 점수 차이가 크잖아. 6점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실 6문제 다 맞춰야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소령 정년이 더 연장됐기 때문에 점수 차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비역 진급하면 감점이 더 있기 때문에 대위로 나와서 소령 예비역 진급을 해서 로로 들어온다?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가 진짜 고민이 많은 시기긴 해. 진급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사회에 나오면 더 불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미 본인이 결심을 했으면은 그건 제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취급을 고민하고 있는 거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 좀 더 눈치를 보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시험이 거기서 정책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7급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어려움을 놓고 보자면 7급보다는 5급이 조금 더, 왜냐면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서 소령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시 직부를 반납하고 군생활을 1, 2년 더 이어가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경쟁률이 1.3대 1이었어요. 5급이 1.3대 1이면 이제 갓 시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막 공부한 지 2, 3개월도 안 되고 시험 보러 바로 갔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러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 떼고 나면 그냥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실질적인 경쟁률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빠른만 면하면 합격하는 이번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5급도 많이 뽑는 시기가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 학원에서는 조기 전역자들도 안 받아줬어요. 조기 전역자들이나 예비역 진급한 사람들을 합격시켜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소령 정년이 연장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측을 진짜 변수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 2년 어차피 그 지금 직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연장 길게 돼봐야 1, 2년 그 1, 2년 때문에 직보를 반납하고 들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와서 해야 되는 건 진짜 생각했으니 분들은 안 들어갔겠죠. 지금 시기 다 들어갈 때 안 들어가야 내가 다음 시험이라도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면 안 들어갔겠지만 근데 학원가에 소문 들어보면 7, 80% 들어갔어요. 그래서 1.3대 1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보고서 이제야 또 뒤늦게 나온다고 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리스크가 있어. 왜냐면 뭐 공석이 또 이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시험 난이도도 솔직히 보통 동참부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동참부장도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기 전역자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조기 전역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군이 점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지금 소위 월급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서 장교 수급도 안 되고 간부들 수급이 안 되는 시기고 점점 계속 노직률이 떨어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율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조기 전역자들을 막기 위해서 시험을 합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군복무 오래 한 사람들을 합격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 제도나 개선이 되고 오히려 조기 전역자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뚫고는 들어가야 되겠죠. 본인이 노력해서 뚫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더 갈아 넣어야 되겠죠. 지금 한정이 돼 있으니까. 방어직 관련돼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급여 차이가 크고 훨씬 적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어직은 사회 초년생이에요. 나가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니까 강호직도 단계를 밟아서 가야 강호직 내에서도 대접이 좋고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근무 여건이 좋은 곳이. 여길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일반 민간 회사나 이런 곳에 강호직으로 먼저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서 자격증을 따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국가기관 강호직을 가야 본인이 그나마 워라밸도 챙기고 급여도 괜찮고 보장이 되는 직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네. 그냥 바로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운이 좋으면 가겠죠. 본인이 업무 스펙이 좋아서 단점도 누가 봐도 인간 경기다. 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급여 연봉 3, 4천도 안 될 텐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군에서 당직 많이 서봤겠지만 여기에도 당직이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냥 뭐 비유하는 게 제가 틀린 비유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 보시면 경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나이에 그런 대접이 사실 그렇잖아요. 막 주민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되게 하대하고 괄시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강호직 처음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대위로 중대장이나 참모하거나 소령으로 막 이렇게 군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방어제 들어갔을 때 본인이 큰 자괴감과 괴리감을 들 수도 있고 그냥 그 건물 경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물론 방어제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민간 일반 것들은 진짜 자기 스펙만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본인이 군 생활을 해야 돼 스펙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대접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대접이 안 좋아요. 비상계획과는 본인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시험도 시험이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근무 계획서를 짜서 들어가는 거죠. 그 근무 계획서를 짜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근무 계획서도 간혹 여기저기 좀 구해달라고 연락 오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근무 계획서는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거를 토대로 본인이 취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무한테도 유출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근무 계획서를 짜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짜야 돼요. 그리고 비상계획관 중에 이제 근무 계획서를 뽑는 것은 시험을 안 보고 근무 계획서나 자료만으로 놓고 뽑는 것은 사실 누가 뽑을지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이미 내정자가 있거나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게 잘 뽑히는 쪽이 그쪽에 선호하는 분들은 소령 만기 전역한 아니면 소령 만기 전역한 경비부대에 많이 근무한 제1세이거나 그런 분들을 선호하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무슨 사람들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획관을 생각하면 진짜 시험을 봐서 그 시험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7명 뽑는데 만점차가 15명 그 중에 8명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비상계획관은 근무 연수가 정해진 것도 있고 5년만 하고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죠. 전부 제도가 바뀌었죠. 원래는 기본 공무는 5년 똑같아요. 원래 이제 기본 정기 정보는 5년이죠. 그전에는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연장해가지고 연장해서 6개월 1년 단위 뭐 연장해서 최대 7년까지 하고 그 연장해서 7년이 됐는데 근데 그 정부제도가 바뀌어서 연장을 1년까지밖에 안 되고 그 연장도 명확한 사유가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개나 소나 다 연장해줬어요. 진짜 가족이 몸이 아파서 내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다. 집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자녀가 뭐 모두 다 전학을 가야 된다거나 그럼 그거 외에는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 연장도 1년까지밖에 그러니까 6년까지밖에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생긴 게 5년을 근무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본인이 얼마든지 수시정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보에서 최하점이에요. 순위가 제일 낮은 거죠. 앞에 그죠 다자녀, 뭐 성적 우수자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정기정보 하고 남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카드는 거의 그냥 진짜 그런 경우죠. 동네별로 선호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진짜 최악인 동네들이 지역에 한두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자원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서울로 치면은 노량진 하운가 거기가 노량진 1동이거든요. 하루에도 자원이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 한 달만 해도 거의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전입자 전출이. 그럼 1년만 놓고 보면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깊이죠. 그런 곳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 제기가 나오니까 그런 곳을 어떻게 5년이나 있냐. 왜냐면 이게 정부가
본인이 평정과 감사를 점수가 쌓여서 5년 정기정보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피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러면은 자기가 당연히 감사 때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그 문제가 생기면 평정도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성적을 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정기정보 때 또 안 좋은 곳을 가야 되잖아. 성적이 딸리니까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제도를 열어준 거긴 한데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네가 그런 감사고서라도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제도가 생겼을 때 받은 느낌이 그거였어요. 열어는 주되 네가 감수하고 싶으면 가라 이런 거. 근데 사실 사람들이 좋은 것들은 다 앞서 다 잘라서 가고 결국 또 안 좋은 자리만 남는 거예요. 물론 그 뜬 자리 중에 여기보다 더 최악이 있겠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놓고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굳이 수시 정보를 실제로 저기 나갈 일이 아니 그 공석이 뜨고 공석 만약 9점이 뜨면 9지만까지 쓰는 거예요. 9지만까지 쓰고 성적 좋은 제일 좋은 사람 1지만 쓴 데 가고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평점과 감사, 결과, 상은, 체육증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 체육증은 상급이면 합격이니까 다 만점이죠. 불합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점수 똑같고 상훈도 1년에 한 번 제일 좋은 걸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그걸 연수 그 감사랑 평정에서 갈리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나 근무를 성실하게 잘하고 했는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좋은 힘든 지역 비수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정부가 성적이 또 밀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실 현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딜 가도 현역보다는 좋아요. 좋은데 이 안에서 또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안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막 어떻게든 그래도 환경 주는 지역대장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하고 대대장한테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막 사원 하나 더 챙기려고 노력하죠. 좋은 자리 가려고 자원이 적고 중요 시설이 없고 통합을 안 하고 본인이 5년 있는 동안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거죠. 작전이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그나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걸 초월하신 분들은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죠. 나는 어딜 가든 난 동생 생활 너무 만족한다. 나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감사도 그냥 적당히 준비는 오래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뭐 감사는 원래 해온 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예 평정도 그냥 꼴찌만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욕심 없이 그냥 딱 정해진 일만 하고 어딜 가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성적 잘 받아 좋은 데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냥 같이 임용된 선배 중에 지방을 가신 분이 있어요. 저도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 지역이 정해졌거나 교육 중에 지역이 정해지거든요. 지역이 정해지고 이제 그 교육 3주 중에 마지막 주가 천년 실습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이 가는 동네에 가서 하는 건데 그때 되게 보통 가면 이제 다 인사 드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안면을 쓰고 있는 상태고 인사 다 드리고 이제 그리고 교육 끝나고 한 1주나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선배들이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대요. 나갔는데 저녁 먹는가 싶어서 나갔는데 이미 선배들은 저녁 먹고 술까지 한 번 다 먹고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 불렀던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뭐 본인 진짜 조금 먹고 잠깐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왔으니까 한턱 싸워 그러면서 본인들 먹은 거 결제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근데 이게 되게 케바케인 게 지역별로 진짜 다 근무의 분위기가 다 달라. 근무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느 쪽은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도 못하게 했는데 저는 와서 일주일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선배들도 선배 일을 제가 대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미안하다고 하고 밥 사주고 와서 더 챙겨주려고 하고 하는데 뭐 일부 아직까지 그런 안 좋은 분위기나 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계층이 다양하니까 20, 10대까지 풀이 넓어서 고생을 80년대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지역을 가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고 하니까 지역마다 진짜 분위기가 다 같은 여단이고 대대인데도 지역대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역 때 뭐 더한 것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현역 때 더한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저는 맞아도 받고 욕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차여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것을 수급했는데 모든 일을 다 떠넘기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쁜 것도 사실 왜냐면 다 같은 5급이거든요. 5급. 물론 선배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막
자기 일도 후배한테 시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역 때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저도 그 생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미국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구나 라는 걸 그냥 그때 얘기로 들은 거죠. 제가 실제 겪은 건 아니에요. 저는 생각보다 워라밸이 좋고 시내 직장에 남들이 많은데 저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직장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일을 하는 그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을 하는 목적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좋은 여건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람을 가족한테서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커가고 사실 떨어져 살면 만나도 자식들이 어릴 때야 진짜 아빠 뭐 따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가족 자녀하고 가족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을 본인이 투영했느냐에 따라 그게 유대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일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은 가족에게 투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랑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주말마다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장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군인이 전역하면 길이 많지 않잖아요. 워낙 매몰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길이 많지 않은데 그 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직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사실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쌓여서 도움이 돼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진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와서 길도 많으니까 엄마도 고민하지 말고 거기 본인이 지금까지 고생을 했던 거를 너무 아까워하지도 말고 그냥 나와서 길 많으니까 어디든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게 나와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살겠죠. 그냥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험을 무조건 다 떨어져가지고 고향 가서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다 떨어져가지고 안 되신 분도 봤고 아니면 합격하더라도 또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충분히 길도 많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나와서 노력하면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